박서진의 대전 콘서트를 대성공으로 이끈 5가지 요인. 박진영이 콘서트에 대한 놀라운 분석을 내놓는다. 대전의 밤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달아올랐다.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공연장 주변은 이미 끝난 뒤에 함성처럼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손목에 야광 밴드를 두 겹으로 감았고 누군가는 오래된 포토카드를 꼭 쥔 채 숨을 골랐다. 그날의 대전은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장 한가운데에 박서진이 있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다. 오늘 무대, 평소랑 다르대. 세트리스트가 아예 바뀌었대. 아니, 박진영이 왔대. 누군가는 웃어넘겼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출입구를 샅샅이 훑었다. 그때 VIP 통로 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지나갔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숨이 멈췄다. 박진영이었다.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분석하기 위해 온 듯한 눈빛. 마치 실험실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과학자처럼. 그리고 콘서트가 시작되자 첫 곡의 첫 박자에서 이미 결론이 나버렸다. 대성공이 아니라 별표, 도시의 변환, 별표이었다. 대전이 음악의 바다로 바뀌는 순간 관객들은 그 사실을 피부로 느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박진영이 현장에서 내놓았다는 놀라운 분석을 바탕으로 박서진 콘서트를 대성공으로 이끈 5가지 요인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1. 첫 30초의 설계. 무대가 관객의 심장을 선점했다. 대부분의 공연은 첫 곡으로 분위기를 띄운다. 하지만 박서진의 대전 콘서트는 달랐다. 첫 곡은 단순한 오프닝이 아니라 관객의 심장 박동을 하나의 템포로 묶는 장치였다. 조명이 켜지기 전 무대 뒤에서 들려온 낮은 숨소리, 그리고 갑자기 떨어지는 드럼 한 방, 그 순간 객석이 동시에 훅 하고 빨려 들어갔다. 박진영은 옆자리 스태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지금 첫 30초의 승부가 끝났어요. 관객이 무대를 보기 전에 무대가 관객을 잡아먹었네. 놀라운 건 관객들이 환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끓어오르는 형태로 반응했다는 점이다. 소리의 파도가 객석 앞줄에서 시작해 뒷줄까지 밀려가고 다시 무대 쪽으로 되돌아오는 느낌. 딱 그때 박서진이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던졌다. 노래가 아니라 선언 같았다. 2. 대전 맞춤형 감정 연출. 도시와 관객을 무대 위로 끌어올렸다. 이 콘서트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박서진이 대전을 단지 투어 도시 중 하나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멘트 하나, 호흡 하나가 전부 대전형이었다. 그는 도시의 기온, 관객의 억양, 객석의 반응 속도까지 읽고 있었다. 중반부, 예상치 못한 장면이 터졌다. 박서진이 갑자기 무대 옆으로 걸어가더니 스크린에 대전의 야경 사진이 떠올랐다. 관객이 아 하고 숨을 쉬는 사이 그는 낮게 말했다. 오늘은 대전이 나를 부른 것 같아요.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다. 조용함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그 침묵은 다음 후렴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공간을 칼처럼 잘라 후렴으로 밀어넣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웃었다. 감정이 뒤섞였다. 박진영의 분석은 여기에 닿는다. 지역 공연에서 성공하는 가수는 도시에 인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를 무대 위로 데려오는 사람이에요. 대전이 객석에 있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 올라와 버린 밤이었다. 3. 공기를 만드는 보컬, 고음이 아니라 온도로 압도했다. 대성공의 가장 은밀한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공기였다. 박서진의 보컬은 음정이 정확해서가 아니라 객석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고음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저음에서부터 천천히 따뜻한 열기를 올려 관객의 가슴을 데웠다. 특히 발라드 파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노래가 조용히 내려앉아 객석에서 기침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원래 사람 많은 곳에서는 불가능한 정적이다. 누군가는 그 순간 공기가 멈춘 줄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갑자기 무대 아래에서 한 팬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서진 오빠, 고마워요. 대부분의 가수는 웃거나 손을 흔들며 넘어간다. 그런데 박서진은 노래를 멈췄다.
조명이 살짝 낮아지고 그의 눈동자가 객석을 더듬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작게 말했다. 내가 더 고마워. 그 한마디에 객석이 무너졌다.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노래는 다시 이어졌지만 이미 다른 노래가 되어 있었다. 같은 멜로디가 다른 기억이 되어 박혔다. 4. 팬 문화의 조직력이 아니라 배려력, 함성이 질서가 된 밤. 이날 대전 콘서트가 특별했던 이유는 팬들이 열광했다는 흔한 문장이 아니다. 더 놀라운 건 열광 속에서 배려가 살아있었다는 점이다. 응원봉은 파도처럼 움직였지만 누군가 시야를 가리면 자연스럽게 낮췄고 옆 사람이 울면 휴지를 건네는 손이 어디선가 나타났다. 인터미션 때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통로 쪽에서 한 관객이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는데 바로 옆줄의 팬들이 동시에 팔을 뻗어 안전하게 붙잡았다. 괜찮아요? 물 드세요. 그 짧은 순간이 전광판에 잡히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공연장을 만든 건 가수만이 아니었다. 관객이 서로를 무대처럼 받쳐준 것이다. 박진영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고 한다. 이건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공연을 함께 제작하는 공동체예요. 가수 혼자 못 만들죠. 5. 마지막 10분이 반전, 엔딩이 아니라 다음 장을 열었다. 대부분의 콘서트는 앙코르로 끝난다. 하지만 박서진의 대전 콘서트는 앙코르가 끝이 아니라 다음 장의 시작이었다. 마지막 곡이 끝나자 관객들이 앙코르를 외쳤다. 불이 켜질 듯 말 듯 무대 뒤가 어둡게 흔들렸다. 그때 갑자기 스크린에 자막이 떴다. 대전, 너희가 오늘의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다시 걸어 나온 박서진은 예상과 달리 화려한 곡이 아니라 아주 담담한 노래를 선택했다. 그는 관객을 자극하는 대신 관객의 심장을 조용히 껴안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마지막 후렴을 부르기 전 그는 마이크를 잠깐 내리고 객석의 소리를 들었다. 함성이 아니라 울음과 웃음과 숨소리, 사람의 소리였다. 그는 마지막 소절을 이렇게 바꿔 불렀다. 대전아, 오늘은 너에게. 그 순간 관객들은 이 공연이 끝났다가 아니라 이 기억이 시작됐다고 느꼈다.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했다. 얼굴은 울었는데 눈빛은 밝았다. 누군가는 오늘을 잊으면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박진영의 결론. 대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공연이 끝난 뒤 박진영이 관계자에게 남겼다는 마지막 한 줄이 회자됐다. 박서진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공연을 설계하는 연출가예요. 그래서 이건 한 번이 성공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성공입니다. 대전 콘서트의 대성공을 만든 5가지 요인은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 첫 30초로 심장을 선점했고, 도시를 무대 위로 올렸고, 보컬로 공기를 바꿨고, 팬들이 서로를 지켜 공연을 완성했고, 엔딩으로 다음 장을 열었다. 그날 밤, 대전은 음악의 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바다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한 번 젖으면 쉽게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서진의 노래가 바로 그랬다. 관객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응원봉의 파도가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공연이 어디든 사람들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대전에서 봤어. 그건 콘서트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노래한 밤이었어.